세종갑 김종민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네. 장관 후보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정책 쟁점 말씀드리기 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업인 출신인 건 맞는데 네이버가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출신이세요 지금. 중소기업부 장관을 할 때 네이버의 경험을 좀 약간 잊어버리고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우리 꽃이라든가 몇 가지 이제 소상공인과 협력했던 사례들 얘기하셨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뭐 네이버 경영진이 잘못해서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플랫폼 경제의 흐름이 문제가 있는 흐름이 그 흐름 위에 네이버가 올라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사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페이지는 아니에요, 사실. 네이버는 성공했지만 그런 점에서 기억을 좀 잊어버리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 생태계라는 게 승자독식 생태계 아닙니까? 그 네이버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네이버가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소상공인과 또는 뭐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지만 본질적으로 네이버는 검색 광고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검색 광고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들한테 또는 소상공인들한테 네이버라고 포탈 대기업한테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한테 장사를 잘하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전형적인 지대 추구형 경제입니다. 이게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수많은 검색을 하면서 그 검색과 달려서 광고가 같이 붙어서 다양성 속에서 광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다른 나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네이버가 채택한 검색 광고는 한국에서 성공을 했지만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 방식과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저는 좋지가 않은데 중소기업부 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이 말씀을 더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에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중소기업 관련해서 제일 핵심적인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중소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지금 현재 경제 환경 속에서 팔로도 좋지 않고 팔로? 그리고 인력 그러니까 팔로도 있고 인재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자금 문제도 있고 또 R&D 기술 문제도 있고 그중에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팔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팔로라고 보지 않아요. 본질은 기술 탈취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은 어떤 겁니까?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게 아닌 혁신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본질이 혁신입니다. 혁신에 성공하려면 이 중소기업의 혁신 마인드가 시장에서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더 많이 생기겠죠. SK텔레콤, 삼성전자, 네이버에 있다가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근데 나갔는데 삼성전자에서, SK에서, 네이버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결국은 혁신이 보상받지 못해요. 그러면 인재들이 안 나오죠. 저는 이 기술 탈취 문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게 특허청 소관이다 또는 공정거래위 소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중소기업부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중소기업들이 고민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최근 통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중소기업 기술 탈취 특허 소송에 소송이 59건이에요. 패소율이 89%입니다. 최근 5년간 패소율이요. 60%, 72%, 75, 56, 89. 69에서 89까지 올라가 버려요. 자, 소송이 59건이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죠. 왜 59건이겠습니까? 기술 탈취 당한 기업이 59건밖에 없겠어요? 지금 이 기술 탈취 관련된 제도가 해봐야 소송해봐야 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론 설문조사를 해보면 90%의 중소기업이 억울해도 소송해봐야 괜히 돈만 깨진다 그래서 안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나 사업 다 포기하고라도 소송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59건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90%가 패소해요. 실제로 엉뚱하게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게 아니에요. 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혹시 이 기술 탈취 관련된 소송 제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현재 뭐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중기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중소기업부 장관 하시면서 이 문제를 뭐 다른 AI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큰 흐름이 잡혀져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깃발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장관들 중에.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든지 특허청장이 하든지 중기부 장관이 하든지. 근데 제가 보기엔 중기부 장관이 해야 돼요, 사실 이거를.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싸우고 법무부하고도 싸우고 국회 와서도 이 법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지금 징벌배상제 가지고 지난 국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언론 징벌배상도 있지만 이 기술탈취 징벌배상도 지금 외국은 기술탈취해서 징벌배상하면 회사가 대기업 자체가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10배 하기도 힘들어요. 10배도. 3배에서 5배 정도 늘리는 것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상징적인 효과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됩니다. 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현장 가가지고 그 증거를 아니 대기업이 여러 가지로 뭐 기술 탈취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관리한 걸 어떻게 그걸 빼냅니까? 이걸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변리사들이 소송에 참여도 못해요. 그러니까 변리사들이 갖고 있는 그 특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소송에서 별로 활용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면밀히 조사하셔서 장관 재직 시에 이 문제는 한성숙 장관이 뭔가 깃발을 꽂았다. 뭔가 마일스톤이 거기 찍혀있다. 이런 평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수년 동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의견과 각오에 대해서 의원님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라는 말씀은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기술탈취 관련 부분은 아까 제가 4번째로 말씀드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분들은 좀 더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나올 때마다 숙제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민입니다. 앞서 그 주질의 때 제가 플랫폼 기업의 경험을 가능한 한 잊어버리고 중기부 장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랫폼 기업이 보통 이제 혁신의 총앗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생산자와 또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면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역할을 해온 건 사실인데, 근데 뭐 플랫폼 기업이 승자 독식 때문에 이 혁신을 또 방해하는 혁신 생태계에 또 거의 뭐 장애물 이런 면도 있죠. 근데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특별히 더 좀 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검색 광고,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다 똑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가 친절하게 운전하는 가장 가까운 기사를 먼저 연결시켜주면 이건 혁신적인 서비스가 됩니다. 근데 카카오에 등록된 택시를 먼저 연결시켜줘요.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가 좋고 음식 맛이 좋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업체를 제상단에 올려서 연결시켜주면 이게 혁신 서비스가 돼요. 근데 배달의 민족에 돈 많이 내는, 광고료 많이 내는 업체를 상단에 올려줘요. 이런 걸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정말 소비자들에게, 유저들한테 필요한 좋은 정보, 많은 사람이 찾는 정보를 가장 앞장서서 검색을 시켜주면 그게 혁신인데, 검색 광고라는 걸 만들어서 네이버에 광고료 제일 많이 내는 업체를 제일 상단에 노출시켜줍니다. 이건 혁신이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인 지대추구 경제입니다. 전 세계 플랫폼 기업 중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별로.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렇게 해서 다 성공 신호를 만들어 왔어요. 이 경험과 이 과거, 이 전철과 단절돼야 됩니다. 이게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혁신 의지를 완전히 꺾는 겁니다. 지대추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비생산적이고 혁신적이지 않은 활동과 논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그 안에 줄 세워버립니다. 그럼 누가 혁신하겠어요? 돈 내고 커미션 내고 저 안에 들어가서 자릿세 많이 내고 가서 장사하는 게 룰인데 이거를 깨야 됩니다. 아셨죠? 검색 광고 할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검색 광고가 이제 글로벌하게 만들어진 모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일하겠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좀 생각을 많이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AI 생태계의 중기부가 주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인데 중기부는 AI에게 꺼내지도 마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중기부에다가 AI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된 예산을 담자, 뭘 하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전해와요. 기재부에서, 과기부에서. 중기부는 AI 애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는 안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실제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AI를 과기무반해야 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한번 PPT 한번 띄워보세요. 이 AI 산업 구조에 대해서 AI, 소버린 AI,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런 건 다 인프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죠? 이건 국가 대항전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부와 국가가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는 내가 보기에는 과기부가 우리 정부의 담당 부처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밑에 보세요. AI 서비스의 키워드가 에이전트, 디퓨전, 데이터. 이건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이 AI 서비스가 앞으로 AI 주 전장의 주 종목이에요, 이게. 이게 월드컵 같은 겁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수영, 육상, 이게 저 위에 있는 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받고 승부가 나는 거는 이건데 이건 기업이 좌우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는 중기부가 맡아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거 역할을 정부 내에서 확실하게 가름을 타야 돼요. 기재부하고 과기부하고. 지금 처음 가자마자 이 AI 주역하려면 중기부가 이거 맡아서 하겠다. 왜? 이건 기업의 일이고 특히 중소기업의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국가적인 정책 구조, 지원 대책, 뭐 규제, 뭐 글로벌화 이거를 중기부가 맡아서 할 테니까 맡겨달라. 이게 정리 좀 하셔야 될 텐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모두 발언에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인프라가 깔리고 근간이 깔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는 서비스단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사전에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서 어느 업계에 어떻게 넣을 건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활용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지금까지 디지털 관련된 부분에서도 잘 해왔고 AI 부분에서도 구축된 데이터를 AI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만약에 과기부나 기재부에서 잘 설명이 안 되고 안 맞으면 직을 던져서라도 이거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기부 장관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민입니다. 아까 질의 시간에 이제 인사 말씀 하실 때 AI 대전환의 중기부가 주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소기업과 중기부가 AI 대전의 주역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주역이 될 수 있는 제가 비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3분이기 때문에 토론할 시간은 없습니다. 네, 답변 적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제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의견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AI 데이터 뉴딜이
중기부가 전략적으로 돌파해야 될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아까 AI 인프라 말고 AI 서비스에서는 핵심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지금 우리 PPT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데이터예요. AI 중소기업이 70%가 데이터 부족, 데이터 관련된 투자 이게 지금 자 우리가 여러 가지 AI 서비스가 만들어져요. 이 서비스는 무슨 오픈 AI나 무슨 라마나 이런 데에 있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데이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조 AI를 하려면 또 비정형 데이터들이 취합이 돼야 돼. 이 경쟁력으로 AI 서비스의 경쟁력이 좌우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대한 우리 경쟁력이 뭐냐? 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공공 데이터의 개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창출,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 표준화, 그 다음에 데이터로 인한 수익의 배분, 이 세 가지를 다루는 데이터 공공성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만들어야 된다. 이거 늦었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위원회 갖고 안 돼요. 요게 하나가 있고, 요거 말고 더 중요한 거는 AI 데이터 뉴딜을 해야 된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내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관련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거는 9 to 5 이런 일자리가 아니에요. 유연 일자리입니다. 유연 일자리. 그러니까 시간에서, 고용 형태에서, 또 뭐 기간에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유연한 데이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 이 AI 시대 일자리 부족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일자리 전략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의 데이터 경쟁력을 높여주는 투자기도 하고요. 이거를 뉴딜 수준의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AI 데이터 뉴딜에 대한 이걸 중기부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이고 중소기업의 AI 경쟁력 향상의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중기부가 이 점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짜서 이 AI 대전환에 꼭 주역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의견을 좀 네, 이제 보통 말하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저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금 말씀하신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김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